예, 이번 시간에는 로마자 5, 로마자 5, 인간 요소와 휴먼 에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인간 요소와 휴먼 에러. 그 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빡셌죠? 이해가 잘 안 되시고. 그렇죠? 근데 이해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다시 펴놓으시고 제가 다시 그려봤어요. 교재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복습을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복습을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습 오늘 세 가지 할 건데 첫 번째 복습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가 아까 전에 했던 그렇죠. SPL 뭐죠? 사운드 프레저 레벨 그렇죠. 음압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또 하나가 폰, 그렇죠. 폰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쏜 개념이 있었죠. 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스피커야. 그치? 스피커에서 빵빵빵 하고 쫙쫙쫙쫙 음악이 떨어지는 거야. 그쵸? 떨어지고 있어. 여기가 뭐야? 이게 고막이야, 고막. 그쵸? 고막입니다. 고막. 고막. 따라해보세요. 고막. 다시 한번 그릴까? 다시 그리자. 그쵸? 이렇게 하고. 제가 왜 스피커에서 음파를 이렇게 그리는지 아세요? 그쵸? 이게 설명이 돼야 회절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죠. 기억나죠? 회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주파 같은 경우에 저주파가 회절이 잘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시고 뭐 일단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가볍게 다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피커가 있어. 스피커에서 빙빙빙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겨야 될 건이 뭐냐? 이쪽이 뭐야? 귀처럼 생겼는데 이게 결국 이제 고막입니다. 이게 고막. 고막이에요. 고막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막이 울려야, 그쵸. 세이골이 울리고, 나중에 달팽이에 관해서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죠. 여기 있는 뇌 그림이 보이죠? 이쪽은 뇌입니다. 뇌.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고막을 때리는 거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고막을 때리는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걸 음압이라고 그래요. 음압 프레주어 그렇죠. 사운드 프레주어입니다. 고막을 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각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때리는 거예요. 지각하는 건 뇌가 인지하잖아. 때리는 거예요. 이제 음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 에너지에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압의 제곱이 P의 제곱이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음압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소리의 강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소리의 강도, 그렇죠? 소리의 세기 이랬던 겁니다. 소리의 세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소리의 강도, 소리의 세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 그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로그 스케일로 왜? 소리의 강도 그냥 때리는 우리 지각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 때리는 거에서 로그 그냥 하면은 수치가 너무 넓어지고 개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스케일을 팍 줄여버리는 겁니다. 로그를 씌워버리는 순간 우리가 아는 데시벨 값으로 딱딱딱 좁혀지는 거야. 그래서 1데시벨, 2데시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낄 수,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요 데시벨로 딱 들어오는 거야. 그 수치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로그 스케일링을 하죠. 이제 로그 스케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쵸? dB2는, 그쵸? dB1 마이너스 20 로그에, 이거 외워야 돼요. 로그에 L1, L2. 그쵸? 이제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 옛날에는 이 이론이 만들어지고 계속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어요. 다 사용을 했는데, 그 데시벨이라는 걸 쓰면 사용을 했어. 그러니까 앞 가지고 고막을 때리는 순간에 그 음압을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건 그랑 다른 거야. 데시벨 값으로 우리가 소리의 크기의 차이를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데시벨이 작은데도 더 크게 들려. 우리가 더 크게 느끼는 거야. 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더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느끼는 것 쪽으로. 그래서 이제 폰송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문제의 제기가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제기를 합니다. 문제가 제기되는 거야. 보자는 거야. 10Hz, 1000Hz에 1000Hz에 30dB. 오케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고. 다시. 1000Hz에 40dB. 그래. 이런 것들을 측정이 되는 거죠. 고막 앞에서. 그죠? 그 음원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서 데시벨을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때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또 체크를 하는 겁니다. 1000Hz. 잘 쓰고 계시죠? 이거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면서 저처럼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돼. dB. 이런 것들도 한번 했고. 또 하나는, 그래. 좋아. 그럼 이번에는, 20Hz에 95dB. 이런 것도 있구나. 보면서, 주파수가 따로 붙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느끼죠. 그래서 주파수가 변기가 반드시 돼야 돼요. dB는. 다음에, 1000Hz에 60dB. 오케이. 그리고 이제 봤더니, 100Hz.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100Hz에 이제 70dB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됐어. 그래서 근데 측정이 됐는데 사람이 느끼기에 딱 봤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네들은 dB가 다른데 같은 크기, 동일 크기로 들려요. 크기로 들려요. 얘네들도 동일 크기로 들리는 거야. 동일 크기로 들리는 거야. 심지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심지어는 얘가 dB 값이 낮은데도 얘가 더 크게 들려. 크게 들려. 70dB가. 그래서 뭐 차이점이 뭐죠? 그랬더니 주파수가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론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고막을 때리는 순간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을 환산된 값으로 나와야 돼. 뇌가 지각하는 하는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들리는이에요. 들리는. 이 지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퍼시티브가 되는데, 퍼시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뇌가 지각하는이 더 주안점이잖아요. 사실은 이 dB가 관심이 없어. 사실은 층간소음 위에서 뭐 몇 dB, 1000dB, 만 dB인지 관심 없어. 나한테 들리는 크기가 중요한 거잖아. 주관적으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연구가 안 됐던 거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는 거야. 단순히 dB 값 가지고는. 이게 SPL 값이에요. 사운드 프레저 레벨. 그렇죠?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뭐다?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게 폰이에요. 결국은 소니 중요한데, 결국 여기서 일단 만들게 되는 게 폰입니다. 폰. 폰은 손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음의 크기는 손이에요. 손. 음의 크기는 라우드니스, 손이에요. 그래서 딱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죠? 폰에서 등, 양, 곡선. 등, 양, 곡선을 보면은 뭘 기준으로 해?
1000Hz, 헤르츠를 기준으로 해갖고 값들을 모으게 되죠. 딱 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30폰이에요. 30dB예요. 얘는 40이네. 그쵸? 1000일 거니까 얘는 50이고, 그리고 얘는 60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60폰. 다 dB 값입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해가 되는 거야. 등량 곡선상에서 같은 음으로 들리는 것들을 모으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서야 설명이 되는 거야. 요 70dB가 얘보다 크게 들렸던 이유가 있어. 등량 곡선상에서 1kHz 상의 60dB로 치환이 되는 거야. 이 값으로, 동일한 음량으로.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정성적으로 레벨을 나눠놓은 거야. 그냥 순서만 정해놓은 거야. 요게 순서를 정했듯이. 그래서 요게 레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레벨 나오고, 사운드 프레저 레벨이 되는 거고, 이게 라우드리스 레벨이 되는 거야. 레벨은 정성적으로 순서만 정한 거야. 레벨만, 등위만. 1등, 2등, 3등 놔두듯이. 근데 정확한 크기에 대한 수치는 아니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다? 그쵸. 그게 소니입니다. 그게 소니예요. 그래서 이 40폰, 40dB를 기준으로 이걸 1로 봐요. 그래서 플러스 10이 될 때마다 얘는 곱하기 2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2손, 3손이 되고요. 그 뒤로 갈수는 어떻게 했어? 그래, 2분의 1이 되겠지. 여기는 0.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4죠, 4. 여기는 4가 되고. 끝!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최종 타겟은 이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이전에서는 이 dB 갖고만, SPL 갖고만 했어.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었어. dB 값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귀가 미치겠는데, 내가 느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얘네들이죠. 지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소니 최종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 매개로서 등음량 곡선을 이용한 폰이 나오는 거고, 요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제가 찝찝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복합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소음. 저번에 했던 건데, 복합소음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이거는 이 음원이 60dB짜리 음원과 다시 60dB짜리 음원을 두 개를 놓으면은 실제로 들리기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3dB 증가한 걸로 보여요. 63dB로 들려요. 들리는 게 아니라 음압이 그렇게 돼요. 들리는 거 아닙니다. 자꾸 했는데 60dB짜리 음원과 60dB짜리 두 개를 놓으면은 120dB가 되는 게 아니라 63dB로 음압이 다가옵니다. 이걸 복합소음이라고 그래요. 복합소음 3dB로. 원래는 3.01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 이렇게 되는데 외우세요. 3dB는. 그럼 만약에 이게 60dB짜리가 4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66dB로 들립니다. 66dB로. 아시겠어요? 66dB로 들립니다. 4개가 있으면. 이게 복합소음이에요. 복합소음. 여기서 느낌이 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주실 게 뭐냐면, 이 3dB라는 게 뭐냐면은, 3dB의 인계적 의의를 아셔야 돼요. 3dB. 3dB는 사람이 구분하는 가장 적은 소리 변화예요. 써놓으세요. 사람이 구분하는 가장 적은 소리 변화. 이쯤 되면 딱 기억이 나죠? 3dB 본 적 있어. 그치? 국내의 경우 소음 노출 기준 같은 걸 5dB 법칙에서 5dB 순으로 나눠놨죠. 90dB, 95dB. 근데 유럽은 3dB라고 그랬지. 이것만 봤을 때 유럽이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는 걸 알겠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3dB가. 사람이 3dB가 변할 때마다 실제로 음압이 3dB 정도 변해야 우리 음의 크기 차이로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2배, 3배는 아니더라도. 무슨 얘기 알겠어요? 여기가 이제 3dB 정도 변해야
여기서 폰에서 3dB 정도 변해야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이게 이제 복합소음의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을 때 SPL, 여기 지금 SPL입니다. SPL 레벨이란 이게 라우드 레벨이고, 그렇죠? LL이고 이게 라우드니스고, 라우드니스 레벨. 이 레벨이라고 쓴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상대적으로 크기만 나눠놓은 거야. 이 크기가 어떤 이 크기 차이로, 요 숫자 차이로 우리가 어떤 직감되는 크기가 나뉘진 않아. 그걸 정확히 한 거는 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끝. 정지시켜 놓으시고 잘 정리하세요. 다음은 이제 주파수로 가겠습니다. 아, 설명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주파수 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복습을 좀 할게요. 주파수는 진동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기의 역수. 그래서 우리가 흔히 헤르츠, 소리의 같은 경우에 헤르츠로 합니다. 우리 한번 보죠. 우리 가청 주파수, 등음량 곡선에서 기억나세요? 가청 주파수. 등음량 곡선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져 있어? 그치? 20부터, 그쵸? 쭉 해갖고 2만 헤르츠까지만 그려져 있죠? 그쵸? 그 우리가 가청 주파수가 그거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등음량 곡선이 쭉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 이거 너무 큰가? 선이 너무 굵은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보겠어요. 이번에는 유해 주파수 기억나세요? 유해 주파수? 몇 헤르츠였지? 그치, 4000헤르츠였지. 4000헤르츠였어요. 4000헤르츠 뭐였죠? 유해 주파수였죠.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4000헤르츠 유해 주파수. 이건 꽉 외우셔야 돼.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000헤르츠부터 어디까지? 그치. 6000헤르츠까지. 6000헤르츠까지 잘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뭐가 일어나지? 그쵸. 일시적 청력 손실이 일어나요. 일시적 청력 손실이 잘 일어납니다. 4000헤르츠부터 6000헤르츠까지. 여러분 잘 표시해 놓고 계시죠? 잘 해놓고 계십니다. 이거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예. 이 느낌이 안 와요. 사람들이 잘 못해서 그래. 다음은 이제 경보 신호로서 의미 있는 경우. 그냥 일반 말이 아니라 경보 신호로서 잘 들리는 주파수들이 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엔 경보 신호 쪽 얘기해 볼게요. 경보 신호. 예, 경보 신호. 예, 경보 신호. 잘 들리는 것들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 경보 신호로서 의미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거 보겠습니다. 경보 신호로서 의미 있는 음역대는 흔히 500에서 3000까지라고 그래요. 경보 신호로서 의미 있는 주파수 음역대를 500에서 3000Hz까지라고 그래요. 이거 흔히 중역음이라고 합니다. 중역음이라고 그래요. 500Hz부터 3000Hz까지 사이를 경보 신호로서 의미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그 주의를 환기시키고 저 위험한 신호로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다? 그쵸. 300m 이상 장거리, 아니, 뭐죠? 300m 이상 장거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300m 이상 장거리에 같은 경우에는 1000Hz인데 여기를 300m 이상 장거리에 많이 쓰는 음역대입니다. 1000Hz 이하가. 1000Hz 이하. 백고동
백고동 소리 저음이죠. 중저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 500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500Hz 이상을 장애물인데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물인 경우에 유리하다. 회절 같은 거 설명 안 해도 되죠? 회절 다시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회절이 뭐였어? 회절이. 여기 이제 장애물이 있어. 벽이 있어요. 벽이. 저 벽이 있어요. 여기 음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서 있고 여기 사람이 서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저거 뭐야? 고음. 이 고주파예요, 고주파. 이쪽이 고주파고 고주파수 음역대 이런 거고 여기가 저주파입니다. 이쪽이 저주파인데 고주파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하면 잘 안 들려요. 왜? 회절이 적게 일어나서. 그래서 고주파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파장이 이렇게 오잖아. 고주파는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만 와. 근데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요. 징. 파장이 길어지면서 대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까지 파장이 미쳐요. 이 회절 범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회절 범위입니다, 이게. 하여간 뭐 그렇게 알아두시고 저음 백고동이 저음인 이유가 있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